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윤상엽 씨는 지난해 2월 가평 용소폭포에 지인들과 함께 놀러 갔다가 다이빙을 하고 익사사고를 당했습니다. 윤 씨 아내 이주희 씨는 이 사고를 제작진에 알려 제보를 했고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분쟁과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 3월 보험사와 벌이는 분쟁 관련 제보를 받고 있었는데 이 씨 사연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취재를 시작했다고 했고 6개월 만에 윤 씨 유족과 연락이 닿았지만 윤 씨 누나의 주장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연과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건 범인은 다름 아닌 사망한 윤 씨가 아니라 제작진에 제보를 한 아내 이 씨였고 혐의는 보험 사기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고 윤상엽 씨가 가평 계곡에서 익사한 사건은 보험을 노린 아내 이 씨의 살인 사건인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윤 씨 가족은 윤 씨 사망 이후 벌어진 일들로 인해 아내 이 씨에 대한 의심을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제보를 해온 아내 이 씨의 논란들에 대해 밝혔습니다. 윤 씨는 이 씨와 11살 차이가 났고 결혼한 시점은 2016년 가을 정도이며 윤 씨는 아내 이 씨에 대해 대기업 고졸 인턴 사원으로 와서 정식 입사는 안 되고 6개월 수료로 끝났는데 업무적으로 함께하다 보니 정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사망한 윤 씨의 집에서 받은 1억 원과 대출 4천만 원을 더해 인천에 신혼집을 마련했으며 상견례나 예식 등이 없이 이듬해 봄 2017년 3월 혼인신고로 법적인 부부가 됐습니다. 당시 윤 씨의 아버지가 결혼을 추진하려고 상견례를 했으면 좋겠다고 고인의 처남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5개월 뒤 윤 씨는 피보험자로 아내는 보험 4개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아내 이 씨도 제작진과의 첫 통화에서 시인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이 먼저 가입을 했는데 남편도 자신도 보험이 있어야겠다고 하며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매달 보험은 계약자인 아내가 납부를 했고 이후 윤상엽 씨 사망 보험 보상은 8억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고인의 사망 이후 상황들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례 첫날 윤 씨의 누나에게 이 씨는 자신에게 10살짜리 애가 있으며 어릴 때 만난 남자에게서 가진 딸이며 지금 친정엄마가 키우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장례식에 입양한 아이나 아내, 이 씨 측의 가족들은 그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8월 윤 씨 사망 후에 100일도 안 됐는데 아내 이 씨는 SNS를 통해 수상 레저를 즐기는 영상을 올렸고 5개월 뒤 딸과 마카오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때 동행한 지인이 있었는데 사망 당시 아내에게 사망 소식을 처음 알려준 남자인 씨였다고 합니다. 아내 이 씨는 사망한 윤 씨가 딸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입양에 대해 흔쾌히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씨의 딸은 실제로 1년 전 입양이 됐지만 고인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윤 씨의 친구들은 윤상엽 씨는 직장이 수원이라고 들었고 아내 이 씨가 사는 데는 인천인데 왜 따로 살았는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윤상엽 씨는 그냥 나는 여기 있고 아내가 인천이 좋다고 했어.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윤 씨 가족들은 사고 당일 밤에 다이빙을 해서 익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을 했습니다. 윤 씨의 지인들도 사망한 윤상엽 씨가 수영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수영을 하거나 다이빙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익사 사고 당시 일행이었던 최 씨와 만나 그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일행 중에는 이 씨의 내연남인 조 씨도 함께였다고 합니다. 이 씨의 지인이었던 최 씨는
처음에 저한테 윤 씨를 소개했을 때는 친한 오빠라고 했습니다. 윤 씨와 이 얘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사고였습니다. 누가 봐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어 이 씨의 지인은 이 씨는 계곡에서 튜브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조 씨와 이 씨가 튜브 끝쪽으로 민 적이 있었어요. 이제 가야 되니까 이 씨가 마지막으로 다이빙하고 가자 라고 제안했어요. 이 씨가 윤 씨에게 남자들끼리 다 뛰는데 오빠는 안 뛰어? 라고 해서 윤 씨도 물에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비명과 함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라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윤 씨의 비명이 아예 들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씨는 아예 안 들려서 이상했어요. 물에 빠지면 목소리가 들리거나 허우적대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라고 진술했습니다. 제작진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윤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와 CCTV 등을 복원했습니다. 복원된 영상 결과 이 씨와 조 씨는 윤 씨가 사망한 후 윤 씨 집으로 가서 컴퓨터를 가져갔습니다. 제작진이 조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컴퓨터를 가져가셨어요? 라고 묻자 조 씨는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씨는 윤 씨를 만나고 있던 중 다른 남자들과 동거하기도 했습니다. 또 혼인신고 후 인천에 마련한 신혼집에는 윤 씨와 이 씨가 아닌 이 씨의 지인이 거주 중이었습니다. 사망한 윤상엽 씨는 또래 친구 중 취업이 빨랐고 급여 수준도 좋았으나 결혼 이후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 거액의 채무와 계좌 속 수상한 금융결의 흔적이 있었고 그가 장기 매매를 통해서 돈을 마련하려 했다는 기록까지 발견됐고 윤상엽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등산용 로프를 구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윤 씨는 이 씨와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이 씨 친구들과 폭포를 찾아가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윤 씨는 생전 남긴 글에서 자신의 장례식에도 아내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내가 어떤 도리를 할 거라고 기대를 안 하는 상태였습니다. 자신과 혼인을 하긴 했으나 돈이 없으면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는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항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변호사들은 8억 원의 보험금을 아내 이 씨가 수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입된 의도된 사고가 아니라 우연한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궁핍한 상황에서 보험을 실효시키지 않고 유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연봉 6,400만 원의 윤상엽 씨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윤 씨의 아내 이 씨는 윤상엽 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면서 윤상엽 씨 장례 기간 중에 윤상엽 씨 집에서 태블릿 PC 등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또한 아내 이 씨는 윤상엽 씨와 혼인신고 중에 다른 사람과 파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천의 신혼집에는 윤상엽 부부가 살지 않고 이 씨의 지인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결혼 후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잦았고 각종 공과금을 내기도 힘들었고 개인 회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한 윤 씨는 이 씨의 내연남 조 씨를 비롯해서 이 씨의 친구들과 억지 여행을 가서 따돌림과 놀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무서워했던 윤 씨는 아내를 위해서 수영 수강권을 끊고 물가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윤 씨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물놀이를 함께 했고 결국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 이 씨는 직접적인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개인 회생까지 가도록 금전을 쓰게 만들었고 자신의 내연남까지 포함된 친구들과 물놀이 여행을 자주 갔습니다. 저는 이 가평계곡 익사 살인사건은 직접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무서워했던 윤상엽 씨가
물에서 죽도록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